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고 하죠. 그래서 묻고 싶어졌어요. 이 책은 정말 읽을 가치가 있을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보다 자주 책장을 멈추게 됐어요.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이걸 계속 읽어야 하나 고민하면서요. 그러면서 이건 호불호가 정말 세게 갈리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스트셀러라고 요즘 엄청 핫한데 명성만 보고 집어들었다면 저처럼 조금은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즘 핫한 책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를 통해 이 책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흥미롭고 어떤 사람에게는 끝까지 버거울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이 책이 던지는 질문들이 왜 의미 있는지 이야기해보고 싶어졌어요.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이 책은 괴테 연구가인 도이치 교수가 티백에 적힌 한 문장, 사랑은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고 한데 섞는다 라고 번역된 이 문장이 정말 괴테의 말인지 추적하면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괴테라는 명성, 명언이라는 권위, 그리고 그 출처를 둘러싼 집요한 탐구가 이 한 편의 지적인 소설처럼 펼쳐져요. 하지만 이 책은 괴테를 쉽게 알려주는 책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명언을 믿는 우리의 태도를 되묻는 책에 가까운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 책을 읽는 내내 조금 주눅이 드는 기분이 들었어요. 책 안에는 괴테의 문장들, 고전 작품들, 이미 수없이 인용된 사유들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하단에 각주가 진짜 많아요. 고전을 좋아하는 독자라면 이 내용들이 아마 반가웠을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가벼운 소설이나 에세이 종류를 더 즐기는 독자분들이라면 어느 순간부터 글을 따라가는데 너무 많은 설명과 인용들 때문에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실 것도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편하게 읽히는 책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계속 나를 시험한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지점은 명언이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을 정확히 짚는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런 문장이에요. 명언이란 역시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야 의미가 있는데 일단 말한 사람이 정확히 전해지지도 않고 명언 자체가 온전히 전달되는 일도 드물어. 이 문장을 읽으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명언들 역시 과연 유명한 명사들이 정말 그런 맥락에서 말한 게 맞을까? 앞, 뒤 문장이 사라지고 이분들이 말한 의도는 지워지고 그럴듯한 요 한 줄만 남은 채로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옮겨 다니는 말들인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 명언을 소비하면서 생각을 깊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걸 대신 맡기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읽다 보면 독일에 이런 농담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괴테는 모든 것을 말해. 책 제목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문장에 대해서 책이 재밌는 방향으로 대답하고 있어요. 괴테가 모든 것을 말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인간이 모든 것을 말하기란 불가능하니까요. 그래도 괴테는 정말로 모든 것을 말하려고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인공과 학부생 사이에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학부생이 하는 이야기였는데요. 사실 괴테는 모든 것을 말한 건 아니지만 항상 반대되는 말도 하려고 했다고 책 속에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괴테라는 인물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모든 답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책 제목만 보면 모든 답을 가진 사람 같아요. 근데 모든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질문을 끝까지 파고들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괴테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싶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미 다 나와 있다는 듯한 조금은 냉정한 문장도 있어요. 어떤 문장이냐면요. 세상은 언제나 똑같군. 여러 가지 상태가 항상 반복되지. 어느 민족이건 다른 민족과 마찬가지로 살고 사랑하고 느끼고 있어. 모든 것은 이미 말해졌고 우리는 기껏해야 그것을 다른 형식이나 표현으로 되풀이할 뿐이야. 이 문장을 읽으면서는 묘하게 위로가 되기도 했어요.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너무 새롭지도 않고 누군가는 이미 비슷한 말을 했을지라도 그걸
내가 다시 느끼고 다시 말하는 일이 무의미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모두 비슷한 것들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구나. 다만 그것들을 말로 옮기고 있지 못할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후에 글을 읽다 보면 주인공과 딸이 TV를 보다가 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도 있어요. 이 장면은 조금 인상이 깊었어요. 그 부분이 한번 같이 보실게요. 아빠 때는 색깔이 있었어? 짧은 문장이죠. 요 한 문장이에요. 요 질문 하나로 한 챕터가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부녀가 삼원색 그리고 무지개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요. 적색과 흑색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딸이 장난스럽게 묻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빠 때는 색깔이 있었냐고요. 근데 이게 진짜 색깔이 있었냐고 묻는 게 아니라 무지개를 예를 들게요. 우리는 지금 무지개를 당연스럽게 좀 간단하게 7가지라고 말하죠. 7색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 안에는 훨씬 많은 색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무지개를 3개 혹은 5가지 색으로 명명하기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딸과 주인공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인식하기 때문에 이름을 붙이는 걸까? 아니면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비로소 인식하게 되는 걸까? 책 제목에 걸맞게 좀 철학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드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문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와 닿았던 문장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재미없다고 느끼는 부분은 대체로 내가 이해를 못해서일 뿐이고 이것저것 알고 나면 재밌어져. 그래도 역시 지루하면 영 흥이 안 나지. 이 문장을 읽고 저는 조금 뜨끔했어요. 이 책이 재미없다고 느끼는 건 내가 이해를 못해서인가? 그런 나의 마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알아야 재밌는 건 맞지. 그런데 굳이 거기까지 알고 싶지 않은 책도 있는데 분명히 누구에게나 흥미로운 부분은 다르잖아요. 좋아하는 장르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 책이 모든 독자에게 권하기 좋은 책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읽을 가치가 있냐?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는 가볍게 즐기는 책은 아닌 것 같아요. 명언을 기대하고 읽는다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고 스토리를 기대하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명언을 의심해보고 고전이 왜 이렇게 인용되었는지 궁금한 분들, 생각한다라는 건 뭘까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붙잡아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분명 의미 있는 책일 거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괴테가 모든 것을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책은 적어도 우리가 너무 쉽게 믿어왔던 것들에 한 번쯤 질문을 던지게 하는 책인 것 같아요. 오늘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독서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솔직한 독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